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클린스만 감독, 이제 전 국가대표 감독이죠. 아시안컵 우승 실패의 이 후폭풍으로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져서 누군가는 이런 것도 형사상 고발이 되는가? 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이 축구라는 종목이 이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고의 정예 멤버로 우승을 한번 노렸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쉬움이 컸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축구협회가 이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은 이 협회의 회의에도 상당 부분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모습을 감추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이게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이 우승을 해버렸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을 텐데, 이 게임을 몇 번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소를 지으며 작전회의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 버렸죠. 이 거세지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망설였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정 회장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을 주도한 건 이 정몽규 회장이었는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다면 이 정몽규 회장 스스로 이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는 이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이 사선에 도전해야 하는 정 회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둘째는 위약금 문제입니다.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은 이 자신했던 우승을 거머쥐지 못했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2019년 아시안컵 대회에서 8강에 탈락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비롯해 이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경질하면 약 100억 원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천안축구센터 건립 등으로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이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곳간이 풍족하다는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셋째는 이 차기 사령탑의 부재 문제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 감독 등 이 코칭 스태프를 경질하고 나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차기 사령탑이 세워져야 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2024년 3월에 이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하는데요. 이 차기 사령탑의 연봉을 마련한 것도 그 후보를 물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대한축구협회는 거센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을 쉽게 경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시끄러웠던 상황에서 이 시민단체는 이 정몽규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해당 단체는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이미 계약 위반이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 코치 등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상대로 민사성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클린스만 감독은 이 선임 당시부터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심했는데, 감독 경력의 후반부에는 이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죠. 이 자신의 사태에 대해서 이 팀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SNS에 올리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다수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이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반환할 만큼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 언론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우리나라 정세에 맞지 않게 게임에 지고 나서 미소를 짓는다는 것 등이 누군가에게는 화나는 행위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클린스만 전 감독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쟁점은 과연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행위가 이 배임 행위, 다시 말해서 이 축구협회장으로서 이 적절한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책임을 질 문제인가를 따져보는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은 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후 아시안컵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팀 선수들에게 아무런 전술이나 전략 그리고 작전 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선수 기용 역시 언제나 예상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며 해외파 선수들에게 의존한다는 혹평만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국가대표팀을 원격 화상회의로 지휘하면서 초유의 이 재택근무 감독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였다는 점,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솔해야 하는 이 감독으로서의 부재, 그리고 대표팀 내의 하극상 파문, 이로 인한 이 선수의 부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위와 같은 이 불성실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감정에 기대지 못한 행위란 것은 어느 정도 이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과연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배임 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인 감독 선임 당시에 위와 같은 이 불성실한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즉 범죄 시점에 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정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 법논리인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이것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 행위 시에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은 이 배임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시민단체의 고발은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전 감독을 해임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축구협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해프닝은 그만큼 빨리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고 새롭게 축구대표팀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으라는 여론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